이번에는요, 제16조 모자 영유아 구강 복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면 어디죠? 세종시장이 되겠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된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을 쭉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되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수첩에 반드시 기록 또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수첩에 기재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모자보건수첩에 기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하기 전 또 애를 낳고 난 다음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어디에? 모자보건수첩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구강검진에 대한 내용들도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대한 사항들도 역시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산부와 또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되는 사항에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해당되는 사항은 파란 색깔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국시에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종 시험에,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내가 나오는 것을 몇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4조 임산부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쭉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그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다음 내용의 사항들이 포함된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전부 다 빨간 색깔로 밑줄을 쭉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합니까? 여기 있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죠? 얼마마다? 매년 실시해야 된다. 매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요거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구강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매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치아 오식증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그죠 이런 내용들이 그 구강보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치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역시 구강보건 교육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역시 구강보건교육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다시 설명드리면 구강보건교육 계획 수립을 해서 매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치아 오식증 예방 관리, 치주질환, 그 밖에 구강질환 예방을 이것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이것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요거 16년도에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냥 시군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위에는 뭡니까? 구강보험 계획 잡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강검진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검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 그죠?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꺼주시고, 임산부일 경우에는 봅시다. 치아 오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 마모증 상태,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구강검진이 반드시 임산부일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유아일 때는 어떤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면, 치아 오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그 다음에 그 밖에 구강질환 상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빨갛게 묶어주시고, 이것도 빨갛게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방금 이야기했던 시행규칙 제15조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6조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그래서 이런 구강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에는 제15조 2호 즉 15조 2호 그죠? 여기 보시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죠? 각 목이라고 그러죠. 가목, 나목, 다목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건소에 이렇게 갔을 때 그죠? 이 어린애들 영유아 같은 경우 또 구강보건교육 한다든지 구강검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죠. 그럴 때 필요한 인력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운영 그죠? 시군구에서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반드시 있죠.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 대부분 여러분 구강보건실일 텐데 이러한 부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그죠? 아직 되진 않았죠. 아직
보건소에는 아직 실습을 나가지 않고 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가보면 구강보건실, 여러분들이 구강보건실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어린이나 영유아들 통해서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교재도 만들면서 이런 또 하게 되죠. 또는 불소 도포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16조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 업무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쭉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17조 2 위에 뭐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법에 따라 구강보건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빨간색 꺼주시고 1에서 4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간 색깔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강건강정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 용액 양치 및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 틀니 사업,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실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센터는 그죠?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어떤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느냐면 지역 내 구강건강정진과 관련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진료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빨간 걸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이거 중요하니까 그것도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보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구강보건협회에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다.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인력의 교육훈련을 설명할 수 있다. 구강관리용품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구강보건산업진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18조 구강관리용품 관리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정진을 위해서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죠? 그리고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관리용품 관리하는 사람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등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음 대한구강보건협회. 이 대한구강보건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바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협회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주된 업무가 뭐죠?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과 관련된 홍보, 이런 일들이 이 대한구강보건협회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하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협회에 관해 이 법이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주 4단 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란 색깔로 밑줄 쭉 그어 주시고 파란 글로 4개를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구강보건협회의 업무. 첫 번째, 구강질환 예방 대책 및 조사에 관련된 사항. 두 번째,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치아건강식품 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네 번째, 그 밖에 구강보건 정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 4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대한구강보건협회는 이러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협조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고, 제 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 건강 정진을 위해서 구강 보건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1조 교육훈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반드시 보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행규칙 제17조 교육훈련 위탁 대상 전문 관계기관. 그래서 위에인 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어지는 인력 자질, 그죠? 향상을 위해서 요 파란 색깔로 밑줄 좀 꺼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관계기관이 어떤 것인지 파란 색깔 꺼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파란 색깔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어지는 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 전문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든지 해당되는 단체, 이러한 단체라든지 이러한 기관 또는 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권한의 위임, 위탁.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어렵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죠?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소장,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은 질병관리본부장 대신에 그 해당 기관장, 그죠? 나머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강보건법에서는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이러한 업무들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러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그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 원화 구강검진 내용에 대해서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구강보건법에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 구강보건법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법에서는요, 그 목적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구강보건법,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반드시 외워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무엇인지 요거 조금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2장에서 보시게 되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얼마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한다는 거. 지역보건법은 4년마다 합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뭐냐? 이런 내용들로서 포함이 되어 있더라. 꼭 좀 이 부분들 외워달라고 했었죠? 체크를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강보건법 시행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구강보건법을 시행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내용을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인력, 기술,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합니다. 그죠?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하게 된다는 거,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3년마다 하는데, 여기도 중요한 것이 구강건강상태조사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구강건강의식조사는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더라. 그런 거 있고, 그래서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불사업 중요하다 했었죠. 수불사업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관리자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떤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5개 내용. 좋고, 그 다음 불수 제재에서, 그죠? 이런 게 이용이 되고, 수돗물 불수 농도 0.8ppm,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 공부는 뭐죠? 3주 이상 요거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더라. 그죠?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 보시면 사업관리자가 사항들을 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상수도 사업소장과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중에서 상수도 사업소장이, 그죠, 하게 되는 업무들, 이런 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보건소장이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게 되고, 그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 용액 농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매일 할 때는 어떻게 되고 주 1회 할 때는 어떻게 된다. 불소도포는 6개월에 1대1을 한다.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 구강에서는 역시 구강 보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잠깐 나머지 부분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유아 있죠. 여기 보시면 영유아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임산부일 때 이런 것들, 영유아일 때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죠. 구강보건실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는 어떠한 업무를 또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권한 위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또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